형용사나 과거분사가 온다. 그럼 keep이 뭐일 확률이 높다? 이형식 이형식. 동사. 뜻은? 뭐뭐한 상태이다. 그렇지. 뭐뭐한 상태이다. 뭐뭐한 상태가 되다. 네. 이렇게. 과거분사일 경우에는 수동태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keep 다음에 또 뭐가 나왔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또 있습니다. keep 다음에. 그 삼형식 동사 할 때 예. 그 A from B. 그렇지. A가 어떤 동사? B를 방해하다. 그렇지. 금지, 방해 동사. 방해 동사. 금지, 방해. 그 다음에 그냥 keep 다음에 명사를 쓸 수도 있죠. 네. 가지고 있다. 네. keep it. I keep it.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다. 이런 네. 얘기잖아. keep 다음에 명사 가지다. 즉 이때에는 hold의 뜻입니다. 쥐고 있다, 소유한다라는 뜻이야. possess의 의미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keep 다음에요. 이것도 돼요. keep 그 다음에 ing. 이게 무슨 말이야? keep working 그러면 뭐 떴나요? 네. keep working 하면 무슨 말이죠? 걷고 있는 중이다. 계속 걷다. 걷고 있다. 이럴 때는 또 해석 어떻게 하냐? 계속 뭐뭐하다요. 뭐뭐 하다입니다. 계속 뭐뭐 하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계속 달리는 중이다. 계속 달리는 중이달까? 계속 달리는 중이면 keep running이라고 쓸 거예요. 네. 근데 요 그것 이것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잖아. 얘는 오형식입니다. 목적어가 ing 하게끔 하다. 하게끔 하다. 예, 하게 하다. 혹은 하게 유지시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keep이라는 녀석은 지금 몇 가지로 해석을 하죠? 5가지. 예, 뒤에 형태에 따라서 알아서 5가지 중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그냥 킵에 이 녀석이요? 이제 네. 오형식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오형식에서는 keep은요 find라는 녀석과 같이 써가지고 find도 find it 그 다음에 ing를 쓸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뜻은요 얘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냥 원래 유지하다 그 지속시키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줘요. find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find it 뭐가 있을까? 뭐 find it find it 뭐 operating 작동 계속 그것이 작동하게끔 작동한다라는 걸 알아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네. 해주게 돼요. 그래서 오형식으로 쓰일 때, 삼형식으로 쓰일 때, 삼형식, 그다음에 이형식, 삼형식, 이형식 이렇게. 삼형식이 3가지의 방법이나 있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킵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실 때. 네. 그다음에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죠. that과 what 문제를 풀 때 해결책이 뭐냐 하면 접속사 that, 접속사라는 얘기는 명사절이라는 얘기라고 했었죠. 네. 접속사라는 얘기는 명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뒤에가. 그리고 하나 덤을 알아두셔야 될 게 선행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치 선행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행사가 없는 걸 봐야만 얘가 접속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지니까. 자, 관계대명사 되실 경우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리고 대답에 명사가 있다. 즉 선행사가 존재하면서 불완전한 문장이어야만 합니다. 네. 즉 주어, 목적어, 보어가 빠져야 한다는 얘기고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없고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어야만 합니다. 요렇게 엮여진 거죠. 강조 문장 같은 경우는 it과 that에 강조하는 말이 들어간다. 또 되겠지만 it과 that을 지웠을 경우 그 문장이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그치 완벽해야만 합니다. 네. 오케이? 네. 필요 없는 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집어넣었을 때는 걔네들을 빼버려도 완전해야 되겠지? 네. 예, 바로 그래야 됩니다. 아까 그 예문을 잘 주시해 보시면 it was that, 즉 it 비동사 여기는 이제 비동사를 빠졌는데 항상 들어갑니다. 비동사가 it 비동사 형사를 지웠을 경우 문장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강조 구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조 구문은 조심하셔야 될 게 천일문에도 나와 있지만 it 비동사 그 다음에 that 사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네. 형용사도 강조를 할 수 있고 부사도 가능하며 때로는 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강조를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다면 바로 동사는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는 절대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는 절대 강조가 안 되니까 혹시라도 뭐 동사가 쓰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녀석은 강조 문장이 아닙니다. 네. 수동태이거나 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1번을 보니까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ich와 what. 접속사 that 자리에 관계대명사 which나 what을 쓸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명사절 접속사니까 which는 애시당초 which란 녀석은 선행사가 필요해서 that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왜? 접속사 that일 경우에는 선행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네. what은 왜 못 오느냐?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죠. 그래서 둘 다 하나씩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The design was so simple. which를 썼습니다. 멍청한 짓을 한 거죠. 네. so 대세 문장 구조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합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근데 그거에 앞서서 which란 녀석을 쓰고 싶으면 이 앞에 뭐가 와야 된다? 행사가 와야 합니다. 명사가. 그런데 안 왔고 또 which 뒤쪽에 보니까 문장이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그렇지. 완벽합니다. 예. 아예 애시당초 which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은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만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그럼 왜 안 되는지 볼까요? People say what. 물론 what도 명사절이니까 say라는 타동사의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역할로. 목적어 역할이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보니까 what은 뒤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불완전해야 되는데 the whole country is like 이 형식 할 때 배웠던 얘기네. 뭐뭐처럼 박물관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서 보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와버렸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people say that the whole country is like a museum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겠고 동격의 대절과 관계대명사의 왓절이다. 요 녀석은요. 일단은 여기를 봅시다. 이 동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서는요 특이하게도 일단 동격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에는 동격의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야, 나 나 사고 쳤는데 내가 뭐 했다니까라고 사고 쳤다. 사고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고인지 모르잖아. 정확하게 어떤 사고인지 모르죠. 네. 예를 들어서 나 여행 갔다 왔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여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쭉 해주죠. 아예 우리나라 말은 다른 문장으로 앞에 나 말했던 모호한 말에 대해 설명을 따로 해줍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 뜻이 분명하지 않은 단어를 말해주고 나서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뜻이 모호한 단어를 말해주고 나서 그 뜻이 모호한 단어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는 혹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대절이라는 동격의 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앞에 나온 어떤 두루뭉실한 말을 다시 한번 길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럼 동격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대표적으로 앞에가 요 녀석이요. 이 두루뭉실한 말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더가 쓰여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가 적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thought라는 것은 사고, 생각이란 뜻이죠. 네. 분명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고 방식이나 사고인지. 게다가 더가 쓰여 있죠. the thought 하고 나서 분명히 대시 나올 겁니다. 바로 요 대절이 동격의 대절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절 다음에 나오는 요 문장의 형태는 어때야 됩니까? 완벽해야만 합니다. 빠진 게 없어야만 해요. 요걸 바로 우리가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네. 동격이라는 것을 왜 중요하냐 하면 자칫하면 이 녀석을 관계대명사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관계사로 오해가 가능합니다. 이 녀석이요. 왜? 명사가 있으니까 선행사 같거든. 그런데 뒤에가 완벽하다면 이 녀석은 관계사가 아니라 명사절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많이 나오는 게 the thoughts도 그렇고 the news란 단어도 그렇고요. the belief, 믿음, 신념이란 녀석 아니면 the idea. 즉 thoughts까지 해서 요 네 가지가요. 정말 자주 나오는 동격을 꼭 써야만 하는 그 녀석 빠질 뻔했네. fact, the fact. 이 녀석들은 정말 자주 쓰이는 동격 얘네들 뒤에 무조건 대시 따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바로 이러이러하다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동격으로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이제 위치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격 자리에 자 선행사가 존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네. 예, the idea 여기 있죠. 선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뒤에 문장이 어떻다고? 완벽할 완벽해야 거라고. 돼요. 완벽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위치는 쓸 수가 없잖아. 네. 그렇죠? 어떻게 완벽합니까? 밀크 주어, improved 타동사, one's intellect 지식 지능이죠. 아까 봤던 거. 네. 예, 이 지능을 향상시켜 줍니다라고 좋습니다라고 완벽한 설명식 문장이 나왔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뒤에 문장에 주목 보고 빠져야 하지만 여기는 주어, 목적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이 녀석은 관계사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보다 동격의 대절. 대절을 쓰는 자리구나. 요렇게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명사가 보이면 이 녀석은 뒤에 대절이 나온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석을 하시면서요. 그러면 그 인식 동사 할 때 그 대절이랑 는 다르죠. 어떻게 구별해요? 앞에 뒤에 다 완벽하고. 그치? 그러면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 나오는 명사가 뭐여야 돼? 더 플러스 추상명사 이렇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딱 요 녀석들이야. The thought, the news, the belief, the idea, 그다음에 the fact 해가지고 요 5가지 다음에는 대절이 오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아니면 신념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념입니다. 아니면 어떤 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줘요. 이 5가지가 이 5가지 뒤에 나오는 대절은 동격의 대절이다라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거 다 외워 아니면 여기 5가지만? 여기 나와 있네. 예, 동격의 명사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주면 좋죠. 네. 다 외워주면 좋습니다만 다 못 외우겠다. 그럼 이 5가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뉴스가 빠졌네요. 뉴스는 팩트 있고 아이디어 빌리프 thoughts가 없구나. 여기 또 thoughts랑 뉴스만 집어넣으셔가지고 thoughts랑 그다음에 뉴스 집어넣으시고 싹 다 이게 그러니까 눈에 익히시면 좋아요. The wish that, the wish that 외우실 때부터 뜻보다는 the hope that, the hope that 해가지고 미리 호프가 the hope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가 나온다? 대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앞에 더가 안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네가 다 복수형일 겁니다. 다 s를 붙여주면 굳이 the를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영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명사를 적고 싶으면 3가지 중 하나를 하셔야 돼요. the를 붙이든 어나 on을 붙이든 아니면 명사 뒤에 s를 붙이든 요 3가지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어떤 명사에다가는 무조건이요. 그래서 the fact 같은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앞에 the를 붙이든 아니면 뒤에 s를 붙이든 둘 중 하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온다? 바로 대절이 온다. 예,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트라는 건 사실이고 chance는 기회 혹은 운입니다.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운이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네. 오피니언 같은 경우 무슨 뜻이죠? 견해요. 그치, 견해나 의견, 관점도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념, 사상, 사고방식, 신념, 믿음, 바램, 역시 바람, 진실, 의심이죠. reason은 뭐야? 이유죠. 루머는 루머. 그치, 일종의 루머 그냥 뭐라 괴담, 소문, assumption 추정하다. 그치, 추측, 가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녀석은 추측, 그치, 추정도 되겠죠. 추정이나 가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관계대명사 대가 왓은 뭐 아까부터 주구장창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받을만합니다. 이 녀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을요. 다른 단어로 풀어 쓰는 게 바로 요거야. The thing that. 여기 나와 있죠? 요게 바로 뭐를 what으로 압축시켜 주는 겁니다. The thing that. 잘 보시면 the thing이라고 선행사가 있고 대절을 적었어요. 네. 즉 그래서 what이란 녀석이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예. what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총 이렇게가 있습니다.
다 보시면 전부 다 선행사가 존재를 합니다. anything이든 nothing이든 all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was를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것. 됐죠? 네. 예,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 녀석은 참 프린트를 안 해갖고 왔는데요. 오늘 예, 화면을 보면 저랑 같이 하죠. 어법의 괄호상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있네? 네. 프린트 다 해줬구나. 네, 여기 있어요. 그러면 기왕 나온 김에 제가 쭉 한번 볼게요. 혹시 못 푸는 거 있나? 없네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5개씩 잘라서 해보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해석은 저랑 같이 할 거고요. 대신지 와신지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to be가 목적어예요. 몇 번이죠? 1번. 아하. 자, 이걸 잘 보면요. 자, 비동사로 끝났죠? 네. 자, 투부정사가요. 비동사로 끝난다. 즉, to be다. 그러면 뒤에 무조건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그게 곧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보어가 빠졌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명사가 빠졌다라는 얘기죠. 명사나 형용사를 꼭 적어야 돼요. 잘 보면 이거 기억나면 돼. 아까 declare. 네. declare A, to be, B. 그렇죠. to be를 쓰고 나면 꼭 명사나 형용사, 즉 보어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묻는 문장 중에서 to be 하고 끝났다. 그럼 뭐가 빠진 것이다? 보어요. 즉 명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게 핵심입니다. to be로 끝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네. 자, 1번은 뭡니까? what이요. 그치, what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보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혹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음, 원했던 것을 어, 어. 나는 할 수 없었다. 자, wasn't sure죠. sure라는 건 확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영어는 특이하게도요. 우리가 이제 뭐뭐 합니다 하고 끝내는 것들은 다 동사라고 배우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써볼게. is sure. 이건 잘 보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그냥 이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해석했죠. 즉 어떤 일부의 형용사들은요. 비동사랑 형용사랑 같이 쓰게 되면 요 자체가 하나의 동사가 돼버립니다. 그냥. 특이하죠. 네. 뭐가 있냐면 무섭다. 뭐 방금처럼 확신한다. 알고 있다. be aware.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be 또 뭐가 있지? be anxious. 걱정이 된다. 이렇게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주게 되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 하나의 동사요. 동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냥 동사도 아니고 얘네들은 뭐를 배워야 하냐면
타동사를 변해요. 참 특이해요. 영어는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wasn't sure 그러면 뭐뭇을 확신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네. 타동사입니다. 자, I wanted to be는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뭐뭐가 되고 싶다. 장래 희망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I wanted to be 내가 뭐가 되고 싶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대십니까 와십니까? 와시요? 예, 왜 와시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렇지. 선행사가 없어요. 그렇죠. from이란 전치사는 무조건 전치사 뒤에 뭘 써야 됩니까? 명사가 명사요. 나와야죠. 명사 한 단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사절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earn이라는 녀석은 벌어들이다, 벌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빠졌네요. 오케이. what이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I will pay back. 내가 다시금 돈을 갚을게. From what I earn. 내가 벌어들인 것으로부터. 됐나요? 네. 이런 거죠. 돈 벌면 갚을게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 I'll pay back what I earn. 이렇게. 내가 돈 벌면 갚을게. 예, 요 이야기가 되겠고요. 3번으로 가보죠. 3번 대시요. 왜 대십니까? 뒤에 일단 완전한 문장이고 완전한 문장이어서 완전한 문장 확신합니까? 몇 퍼센트 확신해요? 완전하다고. you가 주어고 예, 콜이 동사고 예. 이거 뒤에 Greasy 나오는 hair. 예. 이게 목적어라서. 야, 맞긴 합니다만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콜이 타동사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은 그냥 타동사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콜 뒤에는 A, B 이런 구조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잘 보면 당신은 뭐뭇을 뭐뭐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의 콜은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A를 B라고 부르다. 오형식이에요. 그렇지, 오형식입니다. 목적어 두 개 나오는데 오형식 사형식 아니에요? 자, A란 녀석은 진짜 목적어 맞고요. 네. B는요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예요. 이럴 때는. 물론 콜이 물론 사형식에 쓰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뭐뭐를 뭐뭐에게 뭐 불러주다. 예를 들어 택시를 불러주다. 할 때 쓰이게 됩니다. 네. 그때 이외의 콜은요 절대 사형식에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콜이 사형식에 쓰일 때는 택시나 버스 따위를 아니면 뭐 승합차나 뭘 따위를 불러주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볼 일이 없습니다. 회화에서나 쓰이는 이야기고 우리가 콜을 보게 되면 항상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목적어나 아니면 목적어나 형용사 이렇게 뭐든지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 잘 보면 앞에 내용이 너무나 많은 오일은 그러니까 머리에다 너무 많이 오일을 바르게 되면 네가 기름진 떡진 머리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즉 제가 해석한 거에서 너는 네가 떡진 머리라고 부르다. 이 중에서 뭐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없죠. 네. 뭐를 떡진 머리라고 부르는지 적혀 있어? 없어요. 다만 우리 짐작할 뿐이지. 아, 네 머리를 이라고 오일을 많이 바른 머리라고 짐작할 뿐이죠. 네. 그게 지금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안 목적어가 적혀 안 있어요. 적혀 있네. 목적어가 비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콜은요 항상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혹은요 콜 다음에는요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건 콜 다음에 이렇게 A, B 놔서 A를 B라고 부르다를 정말 좋아하고 두 번째 콜은 call for를 많이 써. 이때 call for라는 건 뭐랑 똑같느냐 하면 ask for와 똑같아요. 요청하다의 뜻입니다. 요청하다의 뜻이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해석상 이 녀석은 당신은 어떤 대상을 떡진머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뭐를 떡진머리라고 부르는지 목적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네. 즉 콜이 오형식 동사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what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이 있다면요.
팁이 있다면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대절은요. 다시 명사절인 대절은 절대 전치사 뒤에 쓰이지 않습니다. 네. 절대 전치사 뒤에는 대절이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아마 답이 what으로 갔을 겁니다. 모든 명사절이든 그렇지. 명사절이든 관계- 관계사도 마찬가지였죠. 네. 관계사절이든 간에 전치사 뒤쪽엔 대시 올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그때 딱 한 가지 예외라는 것은 in 대시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나 수능에서 나오고 EBS 교재에서 간혹가다 전체 페이지 한 300페이지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단어인데요. 인댓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을 해주고 그때는 이유입니다. 이유. 아까 우리가 대절을 1번 명사절, 2번 형용사절, 3번 부사절로 나눠서 봤을 거예요. 네. 첫 번째 페이지인가에서. 근데 사실 4번 해가지고 부사절에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부사절을 이끄는 거거든요. 바로 이유 부사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She didn't eat my cousin. cousin이란 얘기는 뭐냐면 C-U-I-S-I-N-E 이건 요리입니다. 요리란 뜻이에요. 그녀가 내 요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instead 뭐 때문에 그랬냐면 she was full. 그녀가 배가 불렀거든요. 그녀가 배가 불렀다는 점에서 불렀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는 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돼요. 네. 오케이? 이때 instead는 뭐랑 똑같은 거야? 결국 의미가 because와 의미가 비슷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네. 됐나요? 네. 이때 indeed을 빼고는 정확하게는 that이라는 녀석은 전치사 관계 대명사로 쓰이건 간에 명사절로 쓰이건 간에 전치사 뒤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석으로 인댓이요? 네. 예, 이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앞에가 결과고 뒤에가 이유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여야만 돼. 인과관계라면 인댓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극히 드무니까 해석에서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아닌데 해석에 인댓이 쓰여 있다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그 문법을 적용한 거겠죠. 뭐뭐라는 점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댓이 같이 있다. 그럼 일단 뭐뭐라는 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될 거야. 잊지만 않았다면. 네. 오케이? 그렇죠. 문법 문제가 아니면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인댓이 나왔을 경우.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야 무조건. 네. 자, she went on to 요거 수거입니다. 수거니까 외워두세요. go on to 부정사 혹은 go on ing. 예, 부정사나 이 녀석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나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계속 동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 동사하다. 둘 다요. 그렇죠. go on 동명사. go on ing를 쓰든 go on to를 쓰든 자 go on to run을 쓰든 go on running을 쓰든 뜻은 뭐하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계속 뭐하다? 부정사하다. 계속 달리다. 그렇죠? 얘도 계속 달리다. 얘도 계속 달리다. 네. 뜻은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죠? keep을 쓰는 거와 똑같죠. keep running. 됐습니까? 계속 달리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녀는 뭐 했다라는 얘기야? 계속 예상했다. explain. 설명했다. 그렇지. 설명했습니다. 예상하다는 expect죠. 그렇죠? 네. 계속 설명하였대. 설명하다라는 동사는 인식 동사 중 하나입니다. 뭐뭐를 설명하다. 그래서 네. 뒤에가 명사절이 와야만 해요. 네. 즉 that이 오든 what이 오든 둘 다 됩니다. 그러면 that과 what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뭐가 정답인지. 어떤 걸 정답으로 택했습니까? 저 what이요. 왜 what입니까? 일단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왜 불완전한 문장이죠? didn't like 이게 동사인데 그렇지. 타동사죠.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이 바로 about이 이시 왔죠. 네. 그러니까 what을 적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예. 자, 5번으로 가볼까? 대했어요. 왜 that입니까? 뒤에 그 require 앞에 주어가 없어서. 그렇지. 일단 주어가 없고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치. 따야 되는 선의사가 있죠. 그 네. that을 적어야 됩니다.
자, 뜻은요. 해석을 해볼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음, 생각을 음. 어 뭐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 다이어트에 관해서. 그렇지. 어떤 다이어트입니까? 어 너가 먹으려고 먹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는 자, 그치. 자, 여기 뭡니까? You not to eat. 먹지 않는 것을 요구하다. 네가 먹지 않는 걸 요구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네. 요게 바로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동사 중 하나예요. 네. require 뭐뭐 하는 것을. 사람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가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투부정사 하는 것을 요구하다. 네. 그런데 사람이 투부정사 하지 않는 걸 요구하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 어떻게 써주는 거야? not이요. not이나 never 혹은 때로는요 no를 쓰기도 합니다. no나 never를 집어넣습니다. never to, no to, not to 이렇게요. 네. 그러면 뭐뭐 하지 않는 걸 요구하다. 하지 않는 걸 요구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다.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예. 됐죠? 네. 예, 잘 찾아주셨고요. 6번으로 갑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쭉 풀어보죠. 6번 이거 네.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고 예. 맞죠, 쌤? You 볼까요? I really look like at the party. 뒤에 형용사 빠졌. 형용사나 과거분사. 정확하게 뭐가 빠졌습니까? look like가 이형식 동사니까 그렇지. 이형식 동사면 뭐가 있어야 돼 뒤에? 이형식 보어요. 보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보어가 빠졌네요. 네. 보어가 빠졌다는 얘기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지. 네. 그럼 what이야 대시야? 둘 다 관계대명사는 둘 다 빠져야 되는데 이때는 대절 그럼 뭐로 봐야 돼? 접속 명사절이. 명사절 부사로 봐야죠. 그럼 정답이 뭐가 됩니까? what이요. what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인식 동사. 그렇죠. 인식 동사 뒤쪽이고 만약에 that을 관계사로 봐도 안 되죠. that은 네. 관계사유면 뭐가 필요해? that은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 네.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죠? 네. that은 어차피 선행사가 없어. 안 돼. 근데 that이 답이려면 뒤에가 완벽해야 돼. 그럼 that은 완전히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what이 정답이 되겠죠. 좋아한다. most가 형용사예요. 어디 있습니까? 7번이요. You like most. 여기서의 most는 가장이라는 부사로 해석하셔야 돼요. 가장. what. 그리고 what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죠. 네. which는 뭐로 쓰입니까?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앞에 뭐가 필요하다?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 무조건 which는 아니지. 네. 정답은 what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네. 아닌 이유를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이유를 찾아도 되지만 만약에 맞는 이유 찾는 게 어설프면 잘 모르겠어. 그럼 뭘 찾아야 돼? 이 녀석이 죽어도 아닌 이유를 찾아내면 돼. 문제 푸는 건 그런 거야. would. what. 이때 otherwise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뜻인데 가정해 주는 거지만 네. 필요 있나 없나? 없어. 문장의 완벽성 따지는 데는 필요가 없는 녀석이란 말이야. 네.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해도 돼요. would be 인비저블 뭐가 없어 그럼? 주어가 없네, 그지? 네. 예, 주어가 없으니까 이 녀석 뭐가 될까? 주어 없으니까 what이요. 근데 이건 좀 일단 이 녀석 그냥 와셔 체크하십시오. 네. 네, 정답은 대시긴 한데 이건 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네.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설명을 안 한 게 나오다니. 됐어요. 자, 우리 아까 8번으로 잠깐 가볼까? 네. 다른 거는 정답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8번은 어렵습니다. 일단 8번은 what이 정답일 것 같죠? 네. 일단 이유가 뭡니까? what이 정답일 것 같은 이유가. 일단 뒤에 주어가 빠졌고 예, 선행사가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that은 만약에 명사절이라면 뒤에가 빠져 있으니까 올 수가 없고 네.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 녀석이 형용사절이다, 즉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선행사가 있습니다. 예? 선행사가 있다고요? 어디 있을까? 바로 주어인 디테일즈가 선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구조의 문장이냐면 이게 하필이면 나오네요. 관계대명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도치입니다. 이 도치는요, 정말 그 설명하기도 까다롭고, 왜냐면 관행적인 거라서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게 없어요, 따로. 근데 요런 것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반복 가장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이는 그랬고, 준이는 먹었고, 준이는 뭐 했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보다도 영어는 대명사는 훨씬 더 풍부합니다. 네. 우리는 그냥 걔가 그랬어, 걔, 그 하지, 우리가 그녀는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네. 그 사람은 뭐 그러고 말지, 아니면 그 부분은 그냥 빼버리는데 영어는 대명사를 꼭 집어넣어요. 주어가 꼭 필요한 문장 구조라. 그런데 그 주어가 꼭 필요한데 영어는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어가 길어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자, 원래 8번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제가 위에 문장을 어떻게 바꿔버렸죠? 동사를 뒤로 보냈어요. 그치. 여기까지가 대절이었죠, 아까. 네. 그 녀석을 여기 있던 녀석을 앞으로 끌어당겼죠. 네. 원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주어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길죠. 네. 주어는 처음에 달러 한 단어일 줄 알았어. 디테일즈, 세부 사항들.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있죠. 디테일이라는 건 뭡니까? 분명한 사실입니까? 아니면 모호한 개념입니까? 모호한 개념. 모호한 개념이죠. 모호한 개념 뒤에 뭘 쓴다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모호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쓴다. 앞에 더 음. 쓰고 뒤에 그치? 뒤에 대절을 붙여주든가. 아까 동격의 대절이 됐죠. 아니, 그거 말고 하나 또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뒤에 내용 뒤에다가 관계사절을 이어 붙여주든가. 네,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어떤 단어를 모호한 개념을 설명할 때 영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모호한 단어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관계사절을 갖다 붙이든가. 네. 관계사절. 아니면 모호한 개념을 쓰고 나서 대절을 갖다 붙이든가. 동격의 대절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 설명한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 다음에, 물론 아까 디테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이 단어를 명사를 쓰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지? 세 가지. 더나 어나 언을 붙이거나 s를 붙이든가.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얘는 뭘 택했습니까? s를 붙이는 걸 택했네요. 그렇죠? 즉 모호한 개념 뒤에다가 s를 붙여서 일단은 모호한 개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녀석은 관계사절을 갖다 붙일래 명사절을 갖다 붙일래 선택하는 곳에서 뭘 택했죠? 관계사를 택했습니다. 네. 왜 관계사냐? that 다음에 뭐가 나왔죠? 동사가 바로 나왔잖아.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행사를 딱 적어놓고 나서요. 이 녀석은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 대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대절이 쓸데없이 너무 길단 말이야. 동사가 저 멀리 뒤에 간단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준 거야? 뒤로 뒤로 빼버립니다.
이게 바로 도치입니다. 이런 문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능 문제를 내게 되면 요건 이제 난이도가 최상급으로 돼가는 거죠. 아마 이제 정답률이 30% 미만으로 갈 겁니다. 수능에서 정답률이 30% 미만으로 가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취급을 해줘요. 최대 어려웠던 문제가 정답률이 22%인가 그랬었어. 네, 요건 진짜 어려웠던 문제고 아마 30% 이하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무조건 1명만 맞추는 거야. 2명 무조건 틀리고요. 이 녀석이 바로 그 도치의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녀석은 이게 도치라는 걸 쓰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뭘 응용하냐면 내가 아까 무조건 이게 맞습니다가 아니면 뭘 찾아야 된다고? 무조건 아닌 걸 찾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준이가 만약에 대절이나 왓절을 둘 다 뭐로 보면 관계사. 명사절로 봤다. 첫 번째. 만약에 관계사절이죠. 근데 관계사절이면서 동시에 둘 다 뭐야? 명사절이죠. 자, 명사절로 얘는 무조건 근데 아마 준이가 얘를 형용사절로 보진 않았을 거야. 네. 왜 그럴까?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를 관계대명사 아니겠네 하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명사절로 봤겠죠? 네. 자, 얘네가 명사절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명사절로 올 예, 수 없는 이유. 이 자리에 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둘 다 명사절은 절대 안 돼요. 즉, what은 100% 무조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네. 뒤에 불완전해서. 뒤에가 불완전해서 아니죠. what도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고 that도 that은 완벽해야 하지만 이 녀석이 명사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치 완벽해야 됩니까? 얘도 무조건 안 되겠네. 그럼 정답이 없게 되는데? 아예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준이가 that을 명사절로 봤다면 뒤에가 어때야 돼? 완벽해야 되지. 근데 불완전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that도 올 수가 없었네요. 그럼 뭡니까? 자, 리빌드란 녀석 다음에 명사절이라는 개념이 아예 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이거 보이시나요? 네. B 플러스 PP는 뭡니까? 과거 분사. 수동태라는 것이죠. 네. 준이야, 그치? 네. 수동태 뒤에는 명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늘상 하는 말이잖아. 수동태 뒤에 명사 올 수가 없다. 네. 즉 왓절은 애시당초 아예 올 수가 없다란 얘기야. 근데 사형식이었으면 쓸 수 있잖아요. 대신에 리뷰를 우리가 사형식에서 외웠던 기억이 있나? 아니요. 없어요. 사형식 동사 중에 리뷰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네. 토익이 아닌 이상. 네. 그 수동태 문제를 잘 보면 되게 3형식으로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4형식이나 5형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what은 명사절은 아예 올 수가 없어요. what은 빼도 박도 못하게 명사절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네. 관계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that은 그나마 형용사절, 명사절 고를 수라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답을 좀 더 확률이 높은 답을 골라라 하게 되면 that을 골랐어야 맞는 거죠. 오케이? 네. 예.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what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맞죠? 왓이랑 그 명사절이 that은 올 명사절 수가 없는 거죠. 접속사랑 둘 다 명사절이니까. 그치. 올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사가 될 수 있는 그나마 that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답을 찾아봤겠죠. 왜 that이지 그러고. 예. 그럼 이제 아마 저처럼 이렇게 이 녀석은 앞에 나오는 디테일을 꾸며주는 원래는 관계사절이었다라고 네. 답이 나올 겁니다. 천일문 있나요? 저기 있어요. 예. 부탁합니다. 근데 이걸 도치된 거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요 그냥 여러 번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 이 도치는 진짜 그 설명을 하기가 힘든 게요. 관행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맨 앞에 no나 never나 only와 같이 부정어가 쓰이면 무조건 도치가 일어난다. 얘는 기계적이기라도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장이 길다 싶어서 뒤로 돌린 거라서 100% 이렇습니다라고도 못합니다. 수능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앞대가리가 긴, 즉 주어가 긴 걸 무조건 이렇게 짧게 쓰느냐? 지금처럼 도치를 시켜서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길게 쓸 때도 있단 말이야.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 이렇습니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장을. 이런 문장을. 무슨 소리지? 위에서 가구 옮기시는 모양인데. 생략, 강조, 도치 있을 거야 여기. 안 써주셨네요.
여긴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방법이 있죠.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을 잠깐만 볼게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 어디가 했을려나? 관계사에 놓친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비슷한 건 바로 요 경우가 되겠네요. 2번을 잠깐 볼까요? 요거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an assumption persist, an assumption persist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persist라는 동사가 뭐냐면 계속해서 주장하다 아니면 계속해서 퍼져 있다라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네. 일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근데 잘 보면 assumption이라는 명사 뒤에 persist 적어놓고는 바로 뭐가 나오죠? 대시요? 대시 나옵니다. 바로 대시 나와요. 즉 얘도 그래 정답이 뭐라 적혀 있죠? 주어 제목이 동격이 뒤로 보내지는 경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봤던 경우랑 좀 다릅니다. 네. 우리가 봤던 건 관계사가 뒤로 보내지는 경우지만 인석처럼 동격의 내용이 원래 이렇게 적었어야 돼. Assumption that hypothesis hypothesis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persist. 동사 이렇게 꼴랑 하나만 맨 뒤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적어준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본 거랑 이제 가장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도치가 되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다 동사가 보잘것없이 되게 작아. 그 뒤에도 목적어가 더 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뒤에 목적어가 더 오지 않으니까 공간이 충분히 남죠. 동사 뒤에. 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던 수식 어구들을 뒤로 그냥 몽땅 보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동사가 일형식 아니면 수동태일 확률이 높겠구나. 그렇죠. 네. 간단해야 뒤로 보내버릴 거 아니야. 공간이 많이 남아서. 네. 오케이? 예, 센스 있게 그런 점만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이 녀석을 어디다 좀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을요. 아,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네요. 주절의 동사가 일형식 동사인 경우에는 주어의 명사를 동격으로 수식하던 수식어구란 얘기죠. 결국에 어렵게 썼는데 수식어구를 동사 뒤로 그냥 보내버린다.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일형식일 때요? 일형식이거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수동태일 경우예요. 네. 그때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 안 나와? 안 안 나오니까 몽땅 다 뒤로 보내도 사람이 헷갈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헷갈리긴 하죠. 헷갈리긴 하지. 도치 알려면 수동태 아니면 일형식. 그러니까 결국엔 일형식 동사를 잘 알아놔야 되겠죠. 네.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봤던 거랑 가장 비슷한 게 바로 이거야. 관계사절이 뒤로 보내지는 경우. 자, 원래도 여기도 nothing that you suggest 바로 여기 nothing that you suggest라고 형용사절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이거 아닌데? Nothing interests me that you suggest. 이 녀석은 또 보니까 아까는 이제 동격을 뒤로 보내는 경우 일형식 자동사일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보니까요. interest me 하고 뭐가 이미 있습니까? 목적어가 이미 존재를 하죠. 그런데도 강제로 보냈네. 그런데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또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간단한 거니까요. 요걸 적어두시고 요것도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거의 뭐 너네 틀려라 이 얘기지. 네, 틀려라. 수능에 나온 건 바로 요거였습니다. 요거였어요. 요거는 그 봐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능에서 나왔던 얘기는 바로 요역에 있습니다. The time when 하고 나서 the time이라는 주어를 수식해주던 when이라는 관계 부사절이 쭉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거기서는 달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때가 도래할 것이다. will come이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수능 그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수능 문장에서는 달나라로 갈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녀석을 보니까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집을 꾸밀 날이 올 것이다. 그 때가 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일형 동사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냥 The time will come.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이렇게 집을 꾸미게 될 시간이요. 이렇게 나왔던 게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성이 높은 녀석은 택하지 않고 일형식 동사나 그치 이런 자동사들을 택해가지고 어차피 얘네들은 뒤에가 비어 있으니까 목적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수식어구로 보내버린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만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 또 이 사람도 이걸 해놨네. 참 특이하다 이제. 쓸만한 건 없고 없을만한 건 있네. 예, 이 책이 좀 특이하네. 있네. 자, 선행사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사. 원래는 이걸 외치라고 하는데 도치가 아니라 참 생각해 보니까 외치라고 하는데 외치라고 안 하고요. 설명을 풀어놨죠. 네. 선행사가 떨어져 있는 관계사. 즉 원래 관계사라는 건 선행사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뭐라 적혀 있죠? The number인가요?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s is increasing. 해놓고 나서 뭐가 나왔죠? 바로 후요. 자, 후란 녀석을 썼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관계사. 관계사절. 그리고 관계사절 중에 후란 녀석은 선행사가 뭐여야만 하죠? 주격이. 사람이어야만 하죠. 네. 그쵸? 주격이면서. 자, 근데 바로 앞에 나온 단어가 increasing인데 얘가 사람이야? 네. 아니요. 아니잖아. 동사잖아. is increasing 합쳐서 네.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 녀석의 선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foreign 네, student. 그치. foreign students. 바로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방금처럼 저처럼 추론을 해내야 됩니다. 자, 관계사라는 건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진짜 바로 앞을 봅니다. 바로 앞을 보세요. 네. increasing이 명사야? 아니요. 아니잖아. 동사예요. 동사잖아. is increasing 합쳐서 증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후를 썼다는 얘기는 분명히 관계사라서 선행사가 존재를 할 텐데 어디 있을까? 그러면 단서가 또 뭐가 있죠? 사람이다. 후는. 네. 그치? 사람이잖아. 사람을 빨리 찾아야지 앞에서. 여기 있네. 그치? 네. 가장 이 중에서 가까운 녀석은 이 녀석이란 말이야. 가장 가까이 나온 사람은.
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선행사겠구나 하고 이 녀석을 수식하는 수식어구로 해석을 하셔야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음, 그 시험에 후랑 음, that 같은 거 음, 문제 나오면요. 아 만약에 이렇게 그 외치시켜 놓고서 여기다 후나 that 아까 이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낸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네. 그럼 제가 그랬죠. 최악의 문제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낸 경우는 없어요. 문법 문제를 가지고. 네. 해석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도 너희들 눈치껏 알아챌 수 있으니까. 근데 절대로 그 뭐죠? 문법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이 외치를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어? 그럼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외치는 그냥 해석상으로만 알아두십시오. 네. 찾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바로 앞에 선행사를 꼭 찾아봐라. 네. 그다음에 선행사가 맞지 않으면 혹은 명사가 없다면 더 앞쪽으로 가서 가장 빨리 처음에 마주하는 명사가 아마 이 녀석의 선행사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이거 후밀 때는 사물을 찾으면 돼요. 후밀 때도 사람이죠. 아 사람. 그치? 네. 아 물론 후밀 때 사물 때가 있겠죠. 네. 그치? 훔도 이제 위치도 그 목적격은 훔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물을 찾아봐야 되겠죠.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예. 위치도 이렇게 바로 없다면 그 중에서나 그나마 가장 빠른 녀석에 갖다 넣어놓고 네. 맞는지 해석을 해봐야 돼. 진짜 걔에 대한 설명인지. 네. 여기도 보게 되면 그 외국인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죠. 네. 근데 어떤 외국인 학생이래? 한국어를 배우는. 그렇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누구겠어? 학생일 거 외국인 아니야? 학생들. 그럼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701번을 봅시다. The time 아까 내가 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The time will surely come. 그치? 아까 우리 적었던 거. 네. 그치? 이 녀석이랑 거의 비슷하죠. 어떤 거래?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when 하고 나서 적혀 있잖아. 네. 이 녀석은 원래 뭘 수식하던 녀석이죠? 더 타임. 타임을 꾸며주는 얘기죠. 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나의 단어를. 다짐들이 네. 혹은 나의 바램들이 네. will come true. 실현이 실현될 되는. 것. 그치? 이게 words란 얘기는요. 특히나 이 단어 외워두세요. My words란 얘기는 약속이란 뜻이 가장 강합니다. 1번. 약속이란 뜻이 있어요. 네. 혹시 그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배트맨? 네. 봤어요? 네. 그 조커 나오는 거 봤나요? 아니면 베인 나오는 거 봤어? 쪼꼬 방금. 조커 나오는 거 봤어요? 네. 조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I am man of my words라는 표현을 처음에 써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커가 왜 처음에 폭탄 달고 나와가지고 막 네. 어떤 새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다 연필로 막 죽이고 그러잖아. 네. 그러면서 I am man of my words 그래요. 이 네. 표현을 써요. I am man of my words. of my words. 이 단어를 쓰죠. of my words라고. 네. 그러니까 man of my words는 무슨 얘기냐면 난 약속을 꼭 지킨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거기 해석을 보면 나는 꼭 내가 한 말을 꼭 지킨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my words가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I am man of my words. 그러면 man of my words. 그러면 나는 약속을 무조건 지킨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그 영어관에서 해석을 잘 보면 my words라는 표현 나올 때 뭐 약속, 맹세 막 그런 식으로 막 번역을 많이 해놓습니다. 되게 그렇기 때문에요. 네. 아시겠죠? 내 약속이 실현될 혹은 내 꿈이 실현될 혹은 내 바람이 실현될 그런 날이 꼭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것들도 잘 보면 나머지 것들은요. 뭐 해두시냐면 선행사와 관계사를 서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관계사는 괄호로 묶어주고요. 선행사는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기 잠깐 불 좀 켜도 될까요? 너무 네. 어두운 것 같아요. 제 키로.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얘처럼. 그렇지.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겠죠. 거의. 네. 그 녀석의 선행사는 누굴까?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which, seems 뒤에 해석해봐야 되겠지. seems 뭐처럼 보이다죠? 네. 뭐처럼 보인다? 실현. 실제인 것처럼. 네.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즉 뭐가 진짜인 것처럼 보일까 이 얘기야. 이 virtual이 뭐예요? virtual한 얘기는 가상현실입니다. 네. 선행사가 누구겠어 그럼? 가상현실. 그렇죠. 가상현실이겠죠. 자, 컴퓨터가 실제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아니요. 얘다 집어넣고 해석을 해봐. 아니잖아. 네. 컴퓨터가 실제처럼 보인다? 그것보다는 가상현실은 실제처럼 보입니다. 이게 훨씬 낫겠지. 글의 흐름상.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더 어려운 게 뭐야? 선행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해석상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뭐야? 요거죠. virtual reality. 그렇지. virtual reality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준이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관계사를 고르는 문제 나오면 꼭 뭐도 해봐야 돼? 해석. 그치, 해석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게 맞는 건지. 네. 아시겠죠? 703번도 역시 똑같이 해주십시오. 예, 이제 그 녀석을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지. 끝까지 해요. 자, 봅시다. Which everything including light itself is pulled. 잠시만요. Black holes in the area and our space which. 예. 예. 아, 난 뭔가 해가지고 이 녀석은요 정확하게 into which가 그 이 뭐지 관계사입니다. which에만 하지 말고 into까지 해주십시오. 예, 거기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녀석은 뭘 꾸며주는 얘기일까? 해석을 해볼까? 모든 것, 네. 뭘 포함해서 빛 빛. 자신도 네. 포함해서 모든 것이 끌려 들어가는 네. 뭘까 그게? 어둠이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어디에서? 우주에서. 우주에서 빛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끌려 들어가는 게 어디야? 블랙홀. 그치, 블랙홀. 바로 앞에 나와 있네. 블랙홀. 됐죠? 네. 그럼 예.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블랙홀이라는 것은 모든 것, 빛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끌려 들어가는 블랙홀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 외부 그 뭐지? 우주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됐습니까? 쌤, 근데 인토는 왜 포함? 인투를 왜 포함시켰냐면 잘 보면 which라는 관계대명사 뒤에가 문제가 완벽합니다. everything이라고 주어를 이미 적어놨고 is pulled하고 뭐가 적혀있죠? 수동태가 적혀있잖아. 네.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하나 껴주는 겁니다. 자, 전치사를 껴준 이유가 뭐냐 하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무조건 명사요. 명사가. 그렇지. 얘를 껴줌으로써 이 which 뒤쪽에 원래 이 전치사는 맨 뒤에다 갖다 껴주면 됩니다. 즉 into라는 녀석 다음에 명사가 원래 있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into 뒤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해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블랙홀을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블랙홀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적어놓는 겁니다. 동격과 비슷한 의미로. 그치? 아까 내가 그랬잖아. 모호한 개념이 나오면 네. 그 뒤에다 뭘 적어준다? 관계사절로 부연 부연 설명을 하든 아니면 대절을 붙여주든. 네. 알겠죠? 여기선 관계사절을 지금 다 택한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능이나 모의사를 그 문제 풀 때 모르는 말이 나와.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이렇게 나와. 내연기관이 뭔지 알아? 아니요. 모르잖아? 그럼 뒤에 적어줘요. 예. 그것은 뭐 불꽃을 점화시켜서 뭐 엔진을 움직여가지고 자동차나 그런 것들을 뭐 가게 해주는 뭐 기관 엔진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적어줍니다. 다만 방법이 친절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 사실. 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사를 원래 쓴 이유가 뭐였어? 주어를 다시 부연 설명. 그렇죠. 주어를 꾸며주려고 쓰는 게 그 뭐지? 관계사야. 네. 그 관계사가 많이 한 역할 중에서 관계사라는 녀석을 쓴 이유가 뭐였냐? 바로 부연 설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개념 뒤에다 부연 설명을 적어주면 딱 맞겠죠?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되게 보면 모르는 단어를 적어주고 나면 그 뒤에 관계사를 적든 대절을 적든 해줄 거야. 네. 알겠지?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단어 나올 때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바로 요 외치의 개념. 즉 바로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사. 요 녀석을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크게 적혀있네요. 외치라고. 아하, 다시 이 녀석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그러면은 8번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8번 Details are revealed 8번 유연서. 네. 예,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8번은 외치의 개념이었고, 자 6번은 아까 정답이 그치? 6번이요? what이었죠? 네. 6번 look like like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안 적혀 있네요. 그치? 네. 그러니까 what을 적어야 되고 7번은 what이요. 그렇지. you like라는 타동사 뒤에 이번에 like는 동사입니다. 아까 look like에서 like는 전치사였는데 이번에 like는 좋아하다라는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what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which는 애시당초 안 되죠. 네. 왜 안 됩니까? which는? 위치는 어, 선행사가 있어야 그렇지. 되고. 없으니까 안 됩니다. 네. 9번으로 가보죠. 9번은 그럼 정답이 뭡니까? what이요? 왜 what입니까?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고 없고요. 뒤에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합니까? it이 주어고 음? feel이 음? 그 뭐야 자동사니까. 네. 또 뭐가 적혀 있죠? feel 뒤에? 바로 뒤에. like가 적혀 like 있지. 이 전치사죠. 그렇지. feel like, sounds like, taste like 했었잖아. 이 형식 할 때. 네. 지각 동사 뒤쪽에 like를 아. 적어줄 수도 있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치. 느껴지다 했죠. 여기서는 네. feel이니까. 그래서 like라는 전치사 뒤에 뭐가 없죠? 명사가 없어요. 안 나왔네. to be a bird 이 녀석은 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to be a bird. 이거는 전치사예요. It feels like to be a bird. 여기서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어처럼요. 뭐 보어냐? It feels like 그 명사 feel like 다음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be a bird. to be a bird이 보어요. 이 녀석은 보어로 보시면 돼요. It feels like to be a bird. 그러면 뒤에 완벽한 거 아니에요? 아하, 이 녀석은 이제 명사에 대한 더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like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네. 왜냐하면 like란 전치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보어로요. 네. 전치사는 투부정사를 보어로 쓰는 경우가 목적어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명사로 보기보다는 like 뒤에 나올 명사, 그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적지 않고 부연 설명 더 적어준 거지 그냥. 네. 마치 새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을 나는 항상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번으로 가볼까요? 10번 대시요. 왜 되시죠? 일단 앞에 beautiful colors 하고 선행사 나왔어요. 아하. 아, 왜? beautiful color의 brilliance. 네. 그치? 그게 바로 선행사죠? 네. 예, brilliance. 광채, 광휘, 뭐랄까 빛남 그런 뜻이죠. brilliance. 네. 그러니까 이러한 광채가 lit up. lit up이라는 건 light up의 그 과거형입니다. light라는 동사는 light는 명사로 쓸 때는 빛이라는 뜻이지만 light가 동사로 쓸 때는 불을 붙이다, 밝혀주다 라는 자동사가 돼요. 네. 그래서 lit up the sky. 하늘을 밝혀주는 아주 다채로운 색의 광채가 there was 있습니다. 됐나요? 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11번부터 15번까지도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that이 관계사예요? 방금 풀었던 10번이요? 네. 예, 관계사 대신이 되겠네요. 여기서 자동사 뒤에 이거 명사가 나왔는데. up이 있죠. 그래서 전치사. 아, lead up. 그럼 lead이 lit은 자동사야 원래 불을 붙이다, 밝혀주다라는. 근데 up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네. 전치사는 뭐가 필요하지? 명사. 명사가 있으니까 the sky를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준이야 이런 것들을 자동사와 전치사를 결합시켜놨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구동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동사라고도 해요. 구동사. 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 것 구식의 그런 뜻이 아니라 절이 아닌 구다 이런 얘기야. 구로 이루어진 동사. 즉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그런 뜻입니다. 구동사. 네. 알겠죠? 이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 타동사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타동사구. 네. 아시겠죠? 예. 이 구라는 말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타동사구에서 구나 구동사의 구나 둘 다 두 개 이상의 단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뜻입니다. 낱말입니다. 구라는 낱말이. 영어는 사기가 너무 많아요. 전치사를 어거지로 써가지고 명사 붙이는 게 있죠. 자, 11번부터 15번까지 쭉 또 해주십시오.
9번 내가 설명을 어렵게 할 필요 없었는데 어렵게 했구나. 나도 다시 봐야 되겠네. 설명 어렵게 할 필요 없었는데 어렵게 했어. 그러니까 준이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물어봤지. 9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은 맞는데 이거 뭐냐면 준이야 이거 기억 안 나? 필 다음에 to be 쓰는 거 뭐? 그거 오형식 동사. 그래 그거네. 다시 보니까 네. think형 동사. think형 동사. A가 B처럼 느껴지다. 네. 그래서 이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like는 전치사. 물론 이제 like가 전치사라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얘는 없어도 사실 상관없거든. 이 녀석은 feel A to be B 그거로 푸시는 것이 나아요. 네. A를 B로 여기다. A가 B처럼 여겨시다. 그런 식으로. 즉 그것이 마치 새인 것처럼 여겨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문제 말고 그 9번 문제. 9번. 9번이요. 아까 제가 막 feel 다음에 준이가 처음에 그랬잖아. 그래서 to be a bird가 명사 있으니까 이거 그 완벽한 문장 아닌가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 to be a bird라는 녀석은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으로 봐라라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보어라고 설명을 자꾸 했었죠. 네. 그러니까 하면서도 나도 이거 그런가? 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형식이네. 그치? 네. 오형식 동사. 그 to be 그 think형 동사네요. think형 동사. 갑자기 생각이 났어. think형 동사. 다시 그래야 돼. 나도 이제. 이렇게 가물가물하면 분명히 나도 언젠가 실수를 해요. 다시 외우란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리갈드 동사, 띵크 동사 겁나게 써주면서 내가 또 까먹었네. 됐어요. 다 했어요? 네. 자 11번 뭡니까? 일단 뒤에 완벽해요. 예. 뭐 그럼 답이 뭡니까? 대시요? 대시다. 대는 무슨 대? 명사절 접속사? 네. 예. 일단 답을 도출해내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을 못했어요. 핸드란 동사.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핸드. 오형식 동사. 아니요. 5형식에서 우리 핸드는 본 적이 없고요. 4형식 할 때 혹시 안 했나요? 건네주다. bring, hand, 네. send, lend, 안 했나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이 핸드라는 건 A에게 B를 건네주다 목적어 2개 나오는 4형식 동사입니다.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네. 예. 목적어 2개가 필요해요. me라고 A만 나왔으니까 뭐를 건네줬는지 직접 목적어 없네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은 what이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네. 네. 아이고. 예. 4형식 동사. 1, 2, 3, 4, 5형식만 외우다 끝날 것 같아요. 보면 그게 기본인데 그게 그만큼 이제 중요해. 이런 거 문제 풀면 이걸 이제 4형식인 걸 모르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야. 네. 목적어 이미 있는데요. 그러면서 무조건 대시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간접 목적어는 적혀 있지만 나에게 뭐를 건네줬는지 직접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what을 적어주셔야 돼요. 네. 로버트가 나에게 처음에 건네줬던 것을 I didn't dare to see. 나는 감히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네. dare to라는 건 감히 뭐뭐하다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dare라는 건 용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영화나 회화에서 어떻게 쓰냐면 How dare you라고 많이 씁니다. How dare you 하고 나서 이제 동사 원형을 쭈르륵 써줘요. 네. How dare you see me like that. 그런 식으로.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그렇게 쳐다보냐. How dare you. 네가 감히라고 할 때 쓰는 말이야. 네 놈이 감히. 네가 감히 어떤 용기가 생겨가지고 쳐다보냐 이 얘기야. dare라는 얘기냐. 알겠죠? 네. How dare. 그래서 여기서 dare to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I didn't dare to. 나는 감히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나에게 처음에 건네줬던 것을요. 네. 됐습니까? 네. 12번. 12번 what이요. 왜 what이죠? 일단 선행사가 없어요. 그렇지. 헐드라는 녀석 다음에 선행사가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불완전해요.
예, we should not leave even a footprint. 오? 완벽한데요. 자, shouldn't leave에서 leave라는 녀석은 타동사. 그렇죠? 네. even은 부사, 심지어라는 부사니까 빼버립니다. 네. a footprint, 바로 발자국이라는 명사가 있네요. 주어, we, 동사, leave a footprint,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심지어 발자국도 남기지 마라. 남겨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그 선행사 없어도 되죠. 그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니까. 그쵸? 네. 13번. 13번 what이요. 왜 what입니까? 일단 선행사 없어요. 예. 그리고 뒤가 불완전해요. 자, 어떤 게 빠져 있습니까? 보어요. 어디가 보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 어디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까? have 뒤에. have 뒤에. 자, 목적어가 빠진 건 맞습니다만 have 뒤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녀석을 잘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이제 하이픈 다음에 나오는 건 우리가 이런 건 아무리 명사가 적혀 있어도 목적어 취급 안 합니다. 하이픈 뒤는 동떨어진 개념이야. 하이픈은 절대 뭐랑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잘 보면 여기까지인데, 이 문장은 여기까지인데, 자, hav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have to라는 겁니다. have to는 뭡니까? 한 단어로 must의 뜻이에요. 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녀석은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have to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have 뒤에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do라는 하다라는 타동사, 뭐뭐를 하다니까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do 뒤에. 네. 됐습니까? 어쨌든 답은 what이 맞습니다만 what we have to do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외워도 쉽죠. 차라리 what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do.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what we have to do.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차라리 답을 찾기 훨씬 더 편합니다. what we have to do,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what we have to do,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자, 14번으로 가볼까요? 14번 what이요. 자, 14번은 왜 what이죠? 일단 선행사가 없네. 둘 다 명사절이라는 얘기고 what은 you 주어, should not it이 it, 타동사고요. 그리고 more than 이게 부사고, 예. you body가 목적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정답이 뭐다? what이요. what이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비교급이 나오면요. 앞에서 끊어 주십시오. 네. You should eat. it이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요. 예, eat 뒤에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서 끊으라고 했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what이 되겠습니다. 예, what이 정답이 맞습니다만 it이 뒤쪽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what은 it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more than your body needs에서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비교급 대는요 어떻게 취급해 줘야 됩니까? 얘는 이렇게 취급해 줍니다. 네. 접속사 취급해 줍니다. more 아시겠죠? than이요. 예, more than에서 than은 접속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뒤쪽은요 문장의 형식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more than
then 뒤쪽은 접속사 취급이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네. 15번. 대시요. It was Henry. 오, 예, 대시 맞습니다. 어떻게 고르셨죠? 설마? 일단 선행사 있고 예, 뒤에 일단 목적어로 예, 다 묶여가지고 예, 그 주어가 빠져 있어서. 예, 주어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came up with가 무슨 뜻이야? 이거 수거로 외우셔야 돼요. come up with 꼭 적어두십시오. 어떤 아이디어 따위가 생각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come up with. 역시 네. 구동사, 수거로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1931년에 바로 아이디어라 적혀있네. An innovative idea.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녀석은 물론 대시 맞습니다. 정답 잘 찾으셨는데 그거 말고 또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 오늘 하필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필 한 거예요. 맞추면 오늘 끝냅니다. 여기서 진짜 오늘 했어요. 이거요? 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았다. 뭐? 그 강조구문이요. 예, 강조 문장이에요. 그래서 대수 쓰는 겁니다. it 비동사 대시요. 그렇지. it 비동사 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대시 나온다. 명사 나왔잖아. 해리백. 그쵸? 네. 고유명사 사람 이름. 명사 뒤에. 됐죠? 네. 강조야 강조. 즉 1931년 이렇게 해석해야 돼. 1931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 바로 누구다? 해리백. 해리백이다. 해리백을 강조하려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다가 it was that을 집어넣었네요. 네. 됐습니까? 네. 예.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어렵지만 준이처럼 풀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예. 별로 안 어렵죠? 네. 생각보다. 테스트 1이 끝났고요. 진짜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아까 좀 늦게 온 것도 있고 해서 좀만 더 할게요. 네. 자, 5문제만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이 밑에요. 예. 이러면 신뢰도가 하락하는데 원래 딱 과감하게 끝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겠네요. 됐어요. 벌써요? 네. 기계인데 거의. 이 문제는 안 틀리겠는데요. 자, 이 녀석은 숙제고요.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고요. 1번. 왓이요. 자, 그럼 what이란 얘기는 뒤에가 불완전하다라고 골랐네요. 네. 자,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어디까지가 관계사절이야? what he said made 미까지? me want. 원트까지? 미까지요. 미. 미까지? 네. 너무 많이 갔습니다. what he said. 그치, what he said까지만이야. 네. sa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made가 여기서 동사예요? 동사인데 made 중요하잖아, 준이야. 네. made 뒤에 사람 나오고 다시 또 want를 썼네. 네. 어디서 보니 문장 형식이죠? made 사람 want. made 사람, mad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동사요? 그래,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예요.
made made me want 어떻게 해석해야 돼? made me want만 해석해봐. made made me Want. want. 내가 원하도록 시키다. 그래, 내가 원하도록 하다. 내가 원하게 하였다. 뭘 원하게 한 거야? 그 소설을 쓰도록. 쓰도록. 그치. What he said 이게 주어잖아. 그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네. 내가 소설을 쓰게 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내가 소설을 쓰기 원하게 하였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가 말한 것은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원하게 하였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예, 어쨌든 답은 잘 찾으셨어요. 와십니다. 특이하네요. 특이하게 답을 찾으셨는데 맞았어요. 자, 2번. 2번 what이요. 왜 와십니까? 일단 선행사가 없고 예, 뒤에 주어가 빠졌어요. 그렇지. What is wrong and what is right and wrong?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to judge 판단하는 능력을 그치 그들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치 신뢰합니다. 잘하셨어요. 3번. what이요. 자, 그러면 뒤에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뭐가 빠졌습니까? 목적어요. 어떤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you의 목적어요. 유의 목적어요? 유가 목적어 필요 있습니까? you가 주어요. 그렇지. You and your suppose가 주어져. 네. 그 다음에 need가 뭐야? 동사요. 그래, 동사지. You and your spouse가 하나를 묶어서 너와 너의 배우자 이런 뜻이야. 네. 너와 너의 배우자가 need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quality time. 뭐랄까 아주 그 시간이래. 약간 뭐랄까 질적인 시간이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양질의 시간이래. 어떤 시간? To talk.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죠. 네.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렇지. need의 목적어가 빠졌네요. 네. 4번. 4번 what이요. 왜 와십니까? 앞에 선행사가 빠졌고 many people 한 다음에 전치사. 구는 이건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워 비동사 나오고 illiterate 보어까지 완벽한데요. 예, 완벽합니다. In developing country라는 얘기 뭐냐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이란 뜻이야. 네. 예, 다시 developing country하면 개발도상국 즉 후진국.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개발된 나라는 developed country. 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any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여기까지가 주어죠.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were illiterate 읽고 쓸 줄 문맹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문맹이었습니다. illustrate가 문맹하다. 그치 illiterate은 읽고 쓸 줄 모르는 illiterate. 혹은 그치 문맹의란 뜻이에요. IL이 빠져서 literate 하게 되면 읽고 쓸 줄 아는 혹은 문학의란 뜻이 됩니다. 자동사예요. 형용사가 되겠죠. illiterate가 형용사예요. 예, 형용사입니다. 보어. 문맹의 보어예요. 그렇지 보어죠. 문맹인 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됐습니까? 네.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보어. 오케이. 이 문장은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what이 아니라 대시. that을 쓰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what이요. 자, 그러면 뒤에가 빠졌다는 얘기죠. 뭐가 빠졌습니까? was saying 한 다음에 뒤에 그렇지. 목적어가 빠졌죠. because of는 이것은 그냥 부사구 정도. 부사구는 문장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Because of her strong accent, 그녀의 강한 액센트, 발음 때문에 I could understand what she was saying. 그녀가 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나머지 거 쭉 다 풀어주시고요. 여기까지요. 뒤에까지요. 어차피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요. 예. 네. 그다음에 뒤는 답이니까 답은 뭐 나중에 풀어보고 보시고요. 해석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해석 달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풀고 해석까지. 이거는 해석하고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만 적어놓으면 돼요. 예. 됐죠? 네. 질문사항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은 또 녹화